안녕하십니까. 예,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화학 강의를 한 지는 미트, 디트에서 20몇 년을 했고, 또 과거에 편입했었고, 그 전에 변리사 수업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변리사다가 20몇 년 동안 미트, 디트 하다가 다시 또 그 연화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변리사 학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학원에서 지금 2년째 변리사 스쿨에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기간상으로는 상당히 길게 했었던 그 좀 경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이렇게 뭐 장황하게 경력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류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학생들은 잘 귀감 삼게 듣기 바라고 부모님들께서는 학생한테 가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차를 공부하는 입장일 거예요. 1차에서요. 뭐 법 과목하고 이제 자연과학 과목으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과학 법 과목은 뭐 사실 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쭉 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법 과목이 문제가 돼서 떨어지는 수험생은 거의 없더라고요. 법 과목은 대부분 다 합격자라면 일정 성적 이상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법 과목 때문에 어떤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와 미치겠다 막 나 이 과목 때문에 돌겠어 막 이런 학생들, 법 과목 때문에 그런 학생은 못 봤어요. 어느 정도만 하면은 궤도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가 봅니다. 그러니까 법 과목은 그렇게 저는 또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일단 무시하고 자연과학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과에서는 4과목이 있어요. 물리 있고요, 화학 있고요, 생물 있고,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각 10문제씩 나옵니다. 10문제씩 해갖고 40문제가 다 문제수고요. 그 중에서 약 몇 개 정도 맞아야 합니까? 합격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법과목은 대부분 다 90점 넘어갑니다. 합격자 중에 법과목 90점 미만으로 받고서 합격한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다 민법, 특허법은 90점씩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는 보통 여기 때문에 다 떨어지거든요. 이거 1차는 그렇습니다. 2차는 이제 자연과학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법과목과 자기가 선택한 과목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몇 개 정도 맞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격자의 수준이 될까라는 거 생각해 보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7개씩 정도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지구과학 같은 건 조금 쉽습니다. 문제가 좀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이 지구과학 때문에 또 미치겠다 하는 학생은 못 봤어요, 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거는 8개, 9개씩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물은 이게 암기가 많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말하자면 책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 기간이 조금 된 사람들은 또 암기의 과목이다 보니까 생물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습니다. 물리는요, 물리는 원래는 이 화학하고 물리가 응용력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응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학하고 물리가 여기서 당락을 결정 지어줘야 되는데 물리는 최근 과거 기출문제 학생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과거 기출문제는 어려웠다. 근데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말하기를 왜 옛날 문제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최근 문제 잘 풀리는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문제가 쉬워지고 있답니다. 그런 관계로 물리가 또 당락을 결정하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얘입니다. 내가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화학이 당락을 결정해 버립니다. 자연과학에서는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화학과생이 이제 있어요. 화학과생이 말하자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좋은 학교의 화학과생이 말 그대로 나름대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는 100% 다 풀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4개 맞았답니다. 10개에서. 그래서 화학에서 발목 잡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라도 이게 말하자면 방어 과목과 공격 과목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8개, 9개 맞으면은 얘는 최소한 5개, 6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았다 쳤는데 이거 갖다가 만약에 2개, 3개 맞았다. 만약에 2개 맞을 거면은 2개가 만약에 목표다. 10개 중에 2개다. 그러면 뭐하러 공부합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뇌로 긁으면 2개 아닙니까? 오지선다니까. 그러니까 2개 맞는 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4개 맞는 것도 화학과생한테는 창피한 일이죠. 화학과생한테는 창피한 일이고 화학과생이 아닌 경우라면은 4개 내지 5개만 맞아도 행복하겠다라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 5개를 실제로 못 만나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 자꾸 발목들 잡히게 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럼 문제가 화학에서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하니까 난이도 조절을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기출 문제보다 화학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화학은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화학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그게 작전을 그렇게 세워야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어려워진다고 안 합니다.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발목 잡히는 건 계속 화학에서 잡혀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9개 맞으면 2개 맞으면 되지 않을까? 9개 못 맞는다는 거죠.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한 거 쉽다고 느껴지는 거는 하려고 하고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내용 공부를 다 하고 문제 풀었더니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 좌절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 좌절감이 느껴지니까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험생이 엄청 많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친구 하나가 화학을 너무 하기 싫답니다. 너무 하기 싫어서 근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법 과목은 다 95점 받는답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 95점씩 받는답니다. 자연과학에서도 나머지 3개는 8개씩 만든답니다. 7개, 8개. 근데 화학은 1개 아니면 2개 만듭니다. 1개 풀었답니다. 제가 낸 문제입니다. 하나 풀었답니다. 그리고 아니 너는 하나 풀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모의고사 들어가서도 얘만 풉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시간 5분 남겨놓고 화학을 풀려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분 남겨놓고 풀으니까 하나밖에 더 풉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부를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험도 망가져지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공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학과라 그래서 화학 방심하지 말고 화학은 4과목 중에서 자연과학 4과목 중에서 당락을 결정내는 과목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구학은 8개, 9개입니다. 다 합격자면. 생물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외울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우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에 안다 모른다가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공부 양을 늘리면 되는 과목입니다. 물리가 화학하고 똑같은 과목인데 물리는 문제가 점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8개 내지 9개입니다. 다. 근데 화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락을 화학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당락을 화학이 결정을 해버리는데 화학의 공부량을 가장 적게 갖게 되면 그러면 딱 발목 잡히겠죠. 뭐 7개, 8개, 8개씩 맞았다 칩시다. 1개 맞거나 2개 맞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목표는요.
전 과목을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서 지금은 절대로 한 과목을 포기해서는 못 붙습니다. 한 과목을 포기해서 붙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자기가 잔머리 쓴다고 9개씩 맞히고 한 3개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9개 못 맞을 뿐만이 아니라 한 과목을 포기해버리면 자연과학에서 자칫해서 60점 이하 나옵니다. 그러면은 민법 특허법을 100점씩 받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과목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화학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절대로 화학과라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요. 화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 화학과생이 화학 방심하다가 화학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 웃는 거 보니까 학생들 화학과 비슷한 거네요. 맞죠? 그렇구나. 우연히 또 딱 그렇네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일정 수준의 공부량은 시간은 충분히 확보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할 때 자, 화학에 자신감이 있는 전략 과목인 수험생이 있고요. 방어 과목인 수험생이 있을 거라고요. 화학이 주전략이다. 화학은 주전략 과목이 되지 못합니다. 화학과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주전략 과목이다. 나는 8개, 9개 맞을 자신이 있다. 그 정도로다가 공부를 할 만하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화학2에서 1등급 받았다. 그리고 화학과다. 그리고 나 화학은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략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방어 과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런 친구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전략이라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 실력이 갖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 객관적인 증거는 자기 자신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출문제를 한번 딱 풀었을 때 10개에서 7개 풀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 기출문제를 갖다 58에 59에 기출문제를 딱 갖다 놓고 한번 그냥 풀어봤더니 7개는 풀어서 맞췄다. 한 문제당 1분 30초 주고. 1분 30초 주고 15분이겠죠? 10문제니까. 15분 만에 풀었더니만 그게 가능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전략 과목인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어떤 누구라도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수험생은 전체 수험생의 1%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전체 수험생 중에 1% 내지 2%.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작년에 전체 저한테 수업을 듣는 스터디 원들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100여 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래요. 한두 명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략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전략이 아니면 방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99%에 해당되는 이 학생들의 화학 공부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요. 99% 해당되는 우리 방어 학생들. 이 학생들이요. 화학이라는 과목은 일단 암기 부분과 응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우면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워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비중을 보면요. 약 한 6대 4 정도입니다. 이게 한 6문제, 암기한 문제가 6개 정도 나오고요. 응용하는 문제가 한 4개 정도 뜨거든요. 과거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자, 방어 과목입니다. 6개만 맞추면은 혹은 7개만 맞추면 행복에 겨워하는 수험생입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딘가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요. 당연히 아는데도 암기는 쉽거든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우면 되는 거라서 그냥 철저하게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철저한 암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암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약간만 이해하면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러고 바로 외운 상태, 바로 지금 방금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딱 풀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잖아요. 방금 푼 다음에 방금 문제 풀면 못 푸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답 맞췄다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자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게 착각하고 그다음에 이거거든요. 응용 문제. 복잡해서 어려워갖고 도저히 문제가 손이 읽었던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문장을 읽고선도 도저히 풀이 방법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자꾸 쓰는 거예요. 왜?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욕심을 못 버립니다. 이렇게만 맞으면 행복에 겨워하는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만큼은 10개를 노리거든요.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도저히 안 되는 거. 이런 문제에 자꾸 신경 써요. 지금이 12월입니다. 시험은 내년 2월 달이에요. 약 이제 한 60일도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지금도 묻는 질문의 99%가 여기입니다. 나한테. 저한테 문의하는 질문하는 수험생들의 99%가 응용에 관련된 얘기를 묻고 있어요. 여기를 질문하는 수험생, 물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욕심을 못 버리고 있구나. 다 맞고자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신경 쓰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요. 어떤 문제는 화학 강사 제가 강의 25년 했다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문제 빼고요. 수능 문제는 가끔 가다 보면은 선생님 제가 봐도 이건 수학, 화학이 아니야. 이건 퀴즈 문제입니다. 퀴즈.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너무 이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대학 일반화학, 대학 유기화학 분야 문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못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문제당 20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내가 한 문제당 20분 걸립니다. 더군다나 저는 시험장 가서 푸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풀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어서 뭐 말하자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푸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서 합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만약에 그 문제를 푼다면 절대 풀어서는 안 되죠. 한 문제당 1분 30초인데요. 1분 30초 내에 못 푸는 문제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걸 20분을 잡고 있으면 그거는 나머지 과목을 망하겠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풀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학생은 절대 풀면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이런 거에 질문합니다. 이런 거에 신경 씁니다.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어라면. 방어라면 충분히 버릴 건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것은 뭔가요? 여기잖아요. 암기는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외우면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내가 철저하게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은 신경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장을 보는 순간에 외운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 그러면 암기된 것이기 때문에 답도 빨리 나옵니다. 답도 빨리 나오면 그런 문제가 약 5 내지 6개 정도가 있거든요. 꼭. 그러면 그거 답 빨리빨리 찾아놓고 응용 문제가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조금 쉬운 게 있거든요. 문제를 쭉 읽었더니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 그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공부할 때도 이런 거 신경 써. 시험장 가도 못 버립니다. 똑같아요. 왜 꼭 11번부터 20번까지가 화학인데 꼭 11번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왜 꼭 11번부터 20번까지 딱 떨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중에서 몇 개가 맞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암기 문제구나 바로 딱 풀어내고 못 외웠구나 틀린 겁니다. 그건. 못 외운 게 만약에 시험장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시간을 투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못 외우는 거니까. 그러면 외운 거구나 바로바로 풀어내면 꼭 11번이 암기라는 단서가 그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58의 작년 기출 문제가 11, 12, 13번이 이 문제였습니다.
응용 문제였어요. 11번, 12번, 13번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져요? 11번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꼭 그래요. 욕심을 못 버려요. 방어입니다. 6개는 7개 안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다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간 걸려서 풀만한 거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자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고 본인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서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이제 수험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을 그렇게 남발하고 끝까지 못 버리는지 참 안타깝게 꼭 11번부터 풀으려고 합니다. 11번 문제 딱 보니까 응용 문제입니다. 못 풀었어요. 시간은 5분 내지 10분 같습니다. 12번 문제 응용 문제입니다. 못 풀었어요. 또 5분 내지 10분 같습니다. 13번 문제 5분 같습니다. 10분 같습니다. 또 못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리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가 바로 생물이잖아요. 나 생물 열심히 했는데 생물로 바로 넘어갑니다. 화학은 한 개도 손을 못 대고 넘어간 꼴이 돼버렸죠. 그리고 지구과학 넘어갑니다. 생물 지구학은 뭐 답이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시간이 땡 끝났습니다. 화학 한 개 맞는 겁니다. 내려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욕심을 못 버려서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방어다라고 한다면 암기 철저히 하십시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거 딱 보는 순간 바로 외울 거 딱 보는 순간 바로 팍 하고 찍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반응이면 반응, 내용이면 내용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공부를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먼저 풉시다. 시험장에서도 꼭 11번부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 문제 어렵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갖고 막 어떤 친구가 하나 맞았네, 2개 맞았네, 뭐 빵점이네, 뭐 이런 학생들이 엄청 많고 그랬었습니다. 왜 꼭 11번부터 풀다가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요? 13번 딱 넘어가면 14번부터 19번 문제까지가 쉬웠습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니다 싶으면 넘겨서 빨리빨리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풀 수 있을 만한 것을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다 푼 후에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작전을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세운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나 봐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친구가 화학을 5분 주니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랬다 쳐보십시오. 모의고사 때 그랬으니까 괜찮습니다. 좋죠. 모의고사 잘 본 겁니다. 그 친구는. 그죠? 이걸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시험을 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화학 공부했던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시험장에서 5분을 주고 화학 문제를 풀면요. 저도 다 못 풉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그렇게 풀었다? 이건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연과학에서는 화학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화학과라고 할지라도 화학을 방심했다가는 화학에서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학교에 화학과를 나온 학생도 발목 잡혀서 다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절대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로 나누면. 암기형 문제와 응용형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욕심을 못 버려 시험장 가서도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계속 어렵고 힘들고 신기한 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한 번 과거에 한 번 나왔던 것 중에 진짜 어려운 거 거기에만 공부를 집착합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되고 뻔하고 그냥 외우면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르는 건데도 착각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방어로 하는 사람이 전체의 99%일 것이고 화학을 공격 과목으로 보는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렇다면 꼭 집착해야 하는 부분은 암기 6개짜리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시험의 변리사 시험에서의
빨리 붙는 비법인 거예요. 이거를 자꾸 집착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나가요. 공부량이 산더미처럼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자 12월이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쯤 만약에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응용 문제 중에서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게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었네. 잘 됐네. 내가 안 들어갔을 때니까. 그 용기가 안 발휘되는 겁니다. 왜? 과거 기출 문제는 느낌상으로 되게 중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푸는 문제를 자기가 용납을 잘 못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버린다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질문의 99%는 전부 여기입니다. 싹 다. 답은 거의 일관적으로 비슷하게 답니다. 버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걸 못 버립니다. 그런 관계로 공부가 자꾸 여기로만 집착하게 되니까 산으로 가게 되죠. 공부가 산으로 가니까 화학에서 1개 내지 2개 맞는 그런 어이없는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력은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이 점이 변리사 1차 시험을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실패하는 원인에 이거를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 월드컵 16강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내가 요거 암기를 어떻게 좀 학생들한테 막판에 좀 한번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료 특강으로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는데, 때마침 16강에 딱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잘 됐다.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 암기형 문제 요거만 합시다. 그거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 무료입니다. 16강 진출 기념인데 무료로 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무료로다가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그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이런 수험생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만 정확하게 다 봐도 5 내지 6개 맞습니다. 그러면은 화학에서 방어형 과목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얘도 헷갈려갖고 못 풉니다. 그래서 1개 내지 2개 맞아서 결국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또 낙방하고 내년에 또 보고 후년에 또 오류가 봄하고 후년에 또 봄하고 그래서 미수를 봤냐면요. 1차를 6년을 공부하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1차만 6년 합니다. 그러면 2차, 그 다음엔 2차는 이제 지가 질려갖고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건 변리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뛰어들다가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전략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무턱대고 내가 지금부터 잠을 줄이고 갈 거야. 난 지금부터 잠을 줄여서, 이제 죽었어. 이제 변리사. 나는 변리사야. 막 그러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냥 어떤 친구는 미트리트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친구는 밥을 안 먹습니다. 밥 먹으면 졸렵다고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나 내지는 그 주변에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막 칭찬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긴요. 그게 어떻게 붙는 사람입니까? 마라토너가 100m 달리기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토너가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42.19km를 끝까지 그렇게 뛸 수 있습니까? 못 뛰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칭찬하십니다. 마라토너는 마라토너답게 뛰어야 하는 겁니다. 즉 변리사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질주가 아니라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합격의 길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하며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합격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서 무턱대고 잠을 쪼개거나 잠을 줄이거나 밥을 안 먹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잘 드셔야 되고요. 잠 낮에 정 졸려 오면 충분히 밤에 많이 자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인인 여러분들께서 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빈둥거리는 시간을 많이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목을 전략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전략이 이해되십니까? 항상 이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딱 덮어도 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 외워졌는가를, 그래서 외우는 문제에서 내가 틀렸으면 이건 진짜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응용 문제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자꾸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20몇 년 동안 화학 강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기간 내에 합격하는 사람도 봤고, 또 무조건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붙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아온 선생님 입장에서 왜 그런가라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짚어보니까 어떤 전략이 없더라, 내지는 어떤 사람은 전략을 잘 세우더라, 그리고 실천도 잘하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이 점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설명회에서 설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부하는 방향성이 잘 맞아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많이가 아니죠, 그죠? 많이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무턱대고 많이만 한다. 2년, 3년 못해요. 질려서.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많이만 한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내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열심히 끝까지 한다라는 마음가짐, 이런 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